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랬나요? 어제 올린 영상 중에 지금 파이코인 들어오는 게 이게 새로운 매수 세력 같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댓글로 그 새로운 매수 세력인지 기존 매수 세력인지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이제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는 뭐 저만이 방법이 아니고요. 다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 세력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르다는 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매수 세력이라 그러면 돈이 다르다일 수도 있죠. 같은 사람이라도 그거 보는 방법은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 가령 이제 이런 이제 그림 차트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보죠. 사람들이 쭉 보고 야 이거 저기 3월 파이데이 앞두고서 30센트까지 뭐 가는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움직이네. 다시 지난번에 19센트 또 갔다가 다시 움직이는구나. 뭐 특별한 요즘 이슈도 없는데 이렇게 움직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쪼개놓고 보면 좀 쪼개놓고 본다라는 건 이제 시간을 끊어서 뭐 4시간, 4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융시장에서의 돈은 이게 거꾸로 오르는 물과 같아서 내리는 건 굉장히 쉬운데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거를 지금 이렇게 쭉 며칠간에 걸쳐서 이제 올라서 지난번 4월 17일, 18일 고점 근처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매일매일 보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유튜브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 중에서도 지금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10만 개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태계 앱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일단 파이네트워크가 목숨 걸고 있는 게 유틸리티 확장이잖아요. 실제 생태계에 쓰이는 거죠. 유틸리티 확장이 파이의 핵심 가치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앱을 만들고 뭐 돈그릇을 만들고 파이코인 수량을 채우고 하는 게 파이의 핵심 가치에 매우 부합하니까 회사가 원하는 거랑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좀 파이도 길게 보기 때문에 저도 길게 보고 그래서 30주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한번 이렇게 4단계가 끝났다라는 사인만 한번 확실히 왔지 아직 2단계 진입을 못하고 있구나. 근데 2단계 진입하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보는 거죠. 좀 자세히 보면 지난번 3월 12일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 30주 이동평균선상에 한참 빠져 있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돈인지 옛날 돈인지를 알으려면 이 똑같은 선인데 그게 이거예요. 이 선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게 30주 선이에요. 이 선도 30주 선, 이 선도 30주 선. 그러면 30주 선을 여기는 몇 번 터치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0주 선을 4번 터치했다고요. 제가 보는 거로는. 그런데 그냥 보면 한 번밖에 그때 3월 12일 날하고 한 번도 터치 못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저는 4번 터치하는 거로 본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돌파는 못했고 이번에는 돌파했다가 그래도 내려왔고 19센트까지.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별 차이 아니에요. 이동평균을 단순 이동평균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가중 이동평균으로 보느냐. 똑같이 30주인데 최근의 날짜에다가 배수를 좀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최근 추세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죠. 이게 가중평균이. 웨이티드죠. 네. 가중평균이 최근의 추세 변화를 포착하죠. 물론 변동성이 클 때 속임수 신호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변동성이 클 때 속임수 신호가 나온 게 여기서 나왔죠. 3월 12일 날. 그래서 제가 이거 쫓아가면 안 된다. 그때.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서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훨씬 민감하고요. 최근 데이터에 높은 비중을 두고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성우사 이거 좀 조금 이따 전화 드린다고 문자 좀 봐달라고 말씀 좀 해줘.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원래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이거 오늘 이제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길래 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엑스머니입니다. 이게 지금 엑스머니를 만든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엑스머니가 지금 파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면 충돌해요. 그러니까 6억 명이라는 그 구 트위터 계정을 이거 결제 앱으로 만든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파이도 지금 글로벌하게 가지만 파이도 한 10억 명 하지만 지금 트위터도 현재 한 6억 명이라고요. 물론 누가 먼저 일상적인 지갑이 되느냐의 싸움이 있고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 것 중에 천재적인 얘기도 많지만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령 대표적인 게 테슬라 파이폰 같은 거 이거 사실은 안 된다. 테슬라 파이폰 출시한다는 루머가 계속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확인은 안 된 거고 또 과거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정부의 규제에 막혀서 못한 것처럼 지금이 엑스머니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되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일단 41개 주 라이센스를 따냈거든요.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지금 트위터가 전 세계가 쓰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잘 되는 사람들을 이게 비자카드랑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자 예금 보호도 지금 거진 뭐 3억 7,500만 원까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다고 물론 지금 베타 버전입니다. 6% 고금리 주는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나 페이스북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성공한다고 해도 실제 금융 어떤 실제 그러니까 엑스머니가 실제 은행권의 법정화폐랑 연동한다는 소리거든요. 법정화폐나 신용카드랑 연결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파이랑 다른 점은 뭐냐. 파이는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전 세계의 70%의 국가들 후진국이나 이런 저개발 국가들의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파이가 훨씬 더 혁명적이라는 거죠. 지금 파이도 법제화에 따라가긴 하지만 정말로 230개국에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냥 엑스머니를 가지고서 금융권 특히 비자카드 같은 데랑 같이 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죠. 현실적인 파급력으로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가 더 빠르고 강력하고 할 수 있어요. 41개 주에서 이미 라이센스 땄어요. 6%의 예금을 줘요. 우리 은행 맡기면 은행 법정 금리는 2.5%지만 지금 기준금리는 2.5%지만 은행에서 2.5% 주나요? 아니잖아요. 6% 지금 준다는 거. 우리나라 은행 예금 한도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3억 7,500만 원까지 돼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그렇지만 과연 지금 이게 페이스북처럼 규제를 기존 제도권의 규제를 허물고 넘어갈 수 있을까?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게 종속되는 그런 생태계를 과연 허락할 것인가?
근데 파이는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인물에 종속되지 않는 그 블록체인상의 웹 3.0을 한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젝트는 루머 갖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느냐,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좀 자세히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얘네가 뭐 지금 파트너로 뭐 도지코인을 삼을지도 모르는 뭐 루머는 많지만 파트너로 파이코인을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엄청난 지금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 베타 버전이죠. 그래서 없는 것보단 나아 뭐 이렇게 지금 better than nothing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올렸더라고요. 6% 예금 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증권회사가 은행하고 잽이가 안 됐었잖아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만 해도 증권회사는 그냥 탁구 선수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뚝딱뚝딱 하는 수수료만 따먹는 거고 토요일날 돈 못 벌어, 일요일날 돈 못 벌어, 밤에 돈 못 벌어, 공휴일날 못 벌어. 근데 이 은행은 대출을 해줘가지고 당신이 잠든 시간에도 돈 벌어. 24시간 돈 벌어. 그래서 증권회사가 그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삼성 한일투자금융을 삼성이 만들고 동양증권이죠. 동양증권에서 처음에 MMF라는 걸 머니마켓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잠든 때도 이자를 더 준다. 은행 이자보다 높았으니까요. 채권이고. 그리고 처음에 동양이 했고 그 다음에 삼성이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행권에 있던 예금들이 증권회사로 대거 이동이 돼서 왔죠. 그 금리 차이가요. 1%, 2%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6% 준다? 다 가는 거죠. 뭐. 다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가게 은행권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언젠가는 가겠죠. 우리나라도 이 삼성증권이나 이런 동양증권에서 MMF 할 때 은행협의회에서 뭐 로비 없었겠어요? 반대 없었겠어요? 그랬는데 시간은 되는데 지금 시간 지나니까 되는 것처럼 이 엑스머니가 이제 그렇게 글로벌 화폐로 핸드폰이잖아요. 이게 트위터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일론 머스크하고 파이하고 어느 순간에는 경쟁이 될 수도 있겠고 굉장히 강력한 협력자가 될 수도 있겠네.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제미나이에 대한 걸 새로운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와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와 이 파이 네트워크의 니콜라스 부부의 이 대결 양상 이미지 하나만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특정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못 하나 봐요. 니콜라스 부부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경쟁자라서 그냥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그냥 안 올려주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새로운 매수세인지 아냐? 별거 아니다. 단순 이동 평균으로 보느냐? 가중 이동 평균으로 보느냐? 가중 이동 평균은 모든 기간을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데이터에다가 비중을 높인다.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빠르다. 최근 추세를 즉각 포착할 수 있다. 물론 속임수도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보는 거죠. 똑같은 30주 이동 평균선인데 제가 보기에는 4번 지금 터치를 한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 터치가 안 된 거죠. 대응이 다르죠. 물론 저는 단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상을 만들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최근에는 뭐 지금 가격에서 사서 1, 2부 되면 팔지 이런 분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뭐 주단위로만 봅니다. 주단위로. 몸도 둔하고 머리도 둔하고 돈도 둔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